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IT 업계가 발칵 뒤집힐 만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죠. 네이버랑 두나무가 손을 잡는다는 건데요. 정말 예상치 못한 조합이죠. 자, 이 갑작스러운 동맹 뒤에는 과연 어떤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주인공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한쪽은 지루한 거인, 네이버입니다. 뭐 안정적이긴 한데 성장은 꽉 막혀버린 그런 느낌의 거대 기업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세장에 갇힌 강자 두나우입니다. 돈은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규제라는 보이지 않는 세장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서로 처한 상황은 완전히 다르지만 각자 굉장히 절박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두 회사가 원래 엄청 신중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웬만하면 논란이 될 만한 일은 아예 만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두 회사가 왜 갑자기 시장의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이런 거대한 판을 짜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아주 절박한 이유가 숨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네이버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겉으로 보기엔 뭐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아주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이버의 매출이나 이익 자체는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성장률입니다. 성장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거죠. 20%에서 11%까지 확 꺾이는 게 보이시죠? 바로 이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지난 3년간 주가가 제자리 걸음만 했던 겁니다. 네이버의 속사정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이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검색이나 커머스, 그러니까 돈을 벌어주는 핵심 사업은 여전히 튼튼하지만 더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긴 어렵고요. 반면에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핀테크, 컨텐츠, 클라우드 같은 신사업들은 아직 돈을 벌기는커녕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좀 답답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네이버가 돈이 없냐?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지금 쌓아둔 현금만 무려 7조 5천억 원입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게 지금 네이버의 가장 큰 고민이라는 거죠. 특히 예전에 큰마음 먹고 인수한 포시마크가 생각보다 부진하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네이버는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커져버린 나머지 스스로 만든 틀 안에 갇혀버린 거죠. 이 정체된 분위기를 깨고 시장을 다시 한번 열광시킬 만한 뭔가 아주 섹시한 한 방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서 이야기의 다른 주인공 두나무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업비트 운영사죠. 두나무는 네이버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하지만 똑같이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68%.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와, 진짜 믿기 힘든 숫자인데 바로 두나무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이건 뭐 거의 돈을 찍어내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엄청난 수익이 변동성이 아주 큰 암호화폐 시장 하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안한 구조인지는요, 글로벌 경쟁사인 코인베이스랑 비교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두나무는 수익의 98%가 거래 수수료 하나에서 나오는데, 코인베이스는 보세요. 수수료 말고도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킹, 구독 서비스 아주 다양하게 수익원을 만들어놨죠.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두나무의 미래가 불안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두나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손발이 꽁꽁 묶여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여러 규제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스테이킹 같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러니 기업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나스닥 상장도 혼자 힘으로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야말로 황금으로 만든 세 장에 갇힌 신세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고민을 하던 두 회사의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세장에 갇혀있던 이 두 회사가 어떻게 서로의 세장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번 합병은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방식을 쓴다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김밥 전부 줄 테니 네가 가진 우동 전부를 나한테 줘. 이거랑 똑같습니다. 두나무 주주들이 가진 주식 전부를 네이버 파이낸셜의 새로운 주식과 통째로 맞바꾸는 거죠. 말 그대로 두 회사를 그냥 하나로 합쳐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건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는 절실했던 성장 엔진을 얻고 두나무는 그토록 원했던 규제를 넘어설 날개를 다는 완벽한 윈윈 게임인 거죠. 네이버의 수많은 사용자와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이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정말 놀라운 시나리오가 하나 나옵니다. 만약에 합병이 성사되면요, 두나무의 송치영 의장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면 네이버 본체의 지분까지 교환해서 이해진 창업자를 넘어 네이버 전체의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와요. 이건 단순히 주인이 바뀐다는 걸 넘어서 창업자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는 아주 현대적인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면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돈, 기업 가치입니다. 지금 두 회사의 가치를 단순히 더하면 18.7조 원 정도인데 합병이 성공하면 시장에 엄청난 기대를 받으면서 무려 66조 원까지 뛸 수 있다는 겁니다. 성장이 멈춘 거인과 세장에 갇혔던 강자의 만남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시나리오에도 딱 하나 아주 거대한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규제라는 이름의 최종 보스죠. 규제당국,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같은 곳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아니, 한 회사가 검색도 하고 결제도 하고 코인 거래소까지 다 해버리면 어떡하냐. 이건 너무 강력한 독점 아니냐. 이 우려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이번 딜의 성패를 가를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이번 합병은 그냥 두 회사가 하나가 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기술, 그리고 금융산업의 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건입니다. 결국 이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동맹은 세계 시장을 뒤흔들 새로운 핀테크 거인의 탄생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규제라는 높은 벽 앞에서 결국 없던 일이 되어버릴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IT 산업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